무한한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 어느 쪽으로든지 절대적으로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한계가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음식도, 산소도, 직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즉석해서 물질화시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키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도 있고 원자만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만족 속에서 가능합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매우 안달복달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는 자신의 꼴을 보고 낄낄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건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네, 맞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면은 심지어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연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연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맞습니다. 끝까지 다 가고 나면은 재미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재미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유머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머를 즐기는 목적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지 에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이 올라가다가 멈췄다고 말했는데 그건 고원지대 같은 곳에 올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져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곧장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끝까지 가세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여러분들이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거기서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인생은 놀이입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자,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다면 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일을 하고 싶다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놀이로서 말입니다. 실패하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기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타인을 돕는 것이 정말 빠른 길인가요? 자, 타인을 돕는데 당신의 에고의 목적이 숨어있지만 않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아주 빠른 길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타인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아주 빠른 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일은 완전히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타적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역설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짧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무한한 상태를 영구적으로 여러분에게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날마다 시간을 내서 그것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은 배우의 무한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세요. 그것이 늘 유지가 되도록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좋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에 무슨 낙으로 살까요? 보통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깨달음의 이미지는 약간 스님들, 도인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지 않나요? 저게 행복할까? 저렇게 돈 닦고 사는 게 행복할까? 없이 사는데 그냥 먹을 밥만 있고 머리를 기댈 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자재로 살 수가 있다. 인생을 즐기면서 게임으로서 살 수가 있다. 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일을 해도 되지만 일하고 싶지 않다면 일을 안 해도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해도 되고, 실패하고 싶다면 실패를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다. 선택대로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막 얻는다고 해서
막 하늘나라를 가거나 갑자기 인간성을 상실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다. 갑자기 우리가 땅끄지로 살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 GM, 게임 마스터가 되는, 운영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아 나는 이 육신이야, 나는 이 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적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을 순수하게 도우면 된다. 내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그때 우리는 이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기만 한다면. 자, 244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는 왜 자신이 한계 없는 있음임을 알지 못하나요? 깨닫지 못하나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자,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그쵸? 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만 않았다면,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깨달을 수 없을 거야,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원래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라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여러분들이 여자라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가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니까, 알아가는 거니까. 단지 우리는 자신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고 한계 없는 있음이 아니라 하나의 육신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우리의 반대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깨달음 사이에 있는 것은 한 생각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네, 그것은 무수한 생각들의 정점에 있는 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당신은 무한한 존재라고 말한 후에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당신은 내 말을 들은 즉시 당신의 한계된 육신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무한하다고 말하면 모두 다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여러분들은 한계된 여러분의 몸 속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한 말의 본보기를 여러분이 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을 붙들고 있었다면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즉시 중력에 따라서 육신으로 딸려갑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끈질기게 육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본능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한정된 육신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한정된, 한계된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은 할 일은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무한한 있음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체이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들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이 한정된 육신 말고 본연의 자신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육신은 허구한 인생을, 허구한 생애를 들어가서 지내기에는 정말로 갑갑하고 힘든 곳입니다. 왜 스스로를 이렇게 갑갑하게 갇혀서 무능하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무한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본연의 상태와 비교해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왜 본래의 나인, 무한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무한한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 어느 쪽으로든지 절대적으로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한계가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음식도, 산소도, 직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즉석해서 물질화시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키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도 있고 원자만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만족 속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가장 기쁜 상태에 거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완벽한 평화와 가능한 가장 기쁜 상태에 머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미래 모델링의 저자 비탈리 기베르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쵸? 비탈리 기베르트는 보면은 눈동자 색깔도 바꾸고 뭐 신체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키가 커질 수도 있고 키가 작아질 수도 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심지어는 산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진짜 막 짜릿짜릿 막 에너지가, 책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느껴져갖고 진짜 완전 깨달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인식들을 갖게 된, 정말 깨달음을 얻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 이미 얻은 적이 있어. 해야 될 것은 뭐다? 그 깨달음의 상태가 항상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 뿐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잠깐 어떤 분들은 아예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책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분명히 나도 저런 상태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항상 그 상태에 머물고 싶다.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으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함의 상태, 내가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완벽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사실 우리 본연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 얻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존재를 했었다.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바람이 없어요. 제 경험을 돌이켜서 얘기를 드리면 그 상태에 머물 땐 사실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많아서, 바꾸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정작 그 상태가 되면은 이루고 싶은 게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만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완벽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오히려 뭔가 더 베풀고 싶어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베풀고 싶어져요. 뭔가 갖고 싶다,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베풀고 싶다, 뭘 알려주고 싶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내 마음속에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사람들도 이 행복을 알게 하고 싶다, 이걸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너무 행복한 가운데. 심지어 돈이 없어도 걱정도 안 돼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듣고 나서 깨달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 2입니다. 2. 1을 굳이 사서 안 봐도 돼요. 2만 봐도 됩니다. 2만 봐도 돼요. 뭐 이어지는 내용 없거든요. 2만 보셔도 되니까 진짜 좋으니까 사서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쵸?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몇 부분만 봐도 되게 좋잖아요.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3주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총 3시간을 한 거죠. 그죠? 3시간 동안 제가 정말 좋다고 느낀 부분들 몇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책의 저자 자체가 깨달음을 얻은 저자이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건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재미없다, 나는 이 속세의 즐거움을 떠나고 싶지가 않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레스터 레븐스 씨가 실제 본인의 경험담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했었고 어마어마한 막 경험담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막 슈퍼카, 특수 제작된 슈퍼카를 끌어당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잘 못 먹고 부처님 보면은,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명상하다가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죠? 깨달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구도의 길만 나서잖아요. 그죠?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길을 나서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인데 저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깨달음의 길에, 구도의 길에 많은 이들이 올라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쓰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채팅창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네, 총카님, 저 3주쯤 전에 연애포라클 꿀팁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스스로에게 쉴 새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지내보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며칠만 하다가 까먹었었는데 요즘에 진짜로 연애 중입니다. 이제야 돌아보니 너무 신기해서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 되게 이런 소식을 요즘에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방금 댓글 남기신 분은 제가 연애포라클 꿀팁 알려달라고 하셔갖고 진짜 사랑한다고 쉴 새 없이 말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애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분은 돈이 너무 급하다고, 돈이 너무 진짜 당장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에 미친듯이 몰입해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5일 뒤에 500만원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 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메일이 왔는데, 작년에 이제 맞춤 솔루션 오셨던 포뮬리가 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맞춤 솔루션에 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맞춤 솔루션이 끝났을 때는 다들 어마어마하게
고양되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눈빛과 진짜 미친 듯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근데 집에 가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은, 아니야, 한 달, 두 달까지도 아니야,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거기는 본인의 몫이다. 내가 알려준 것들, 이 초심, 지금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건 본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초심만 잃지 말아라. 초심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되게 귀 기울여 들으셨나봐요. 그래갖고 그 말을 1년 동안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초심을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하는 직장에서 월수익 700만원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본인이 원하는 짜잘짜잘한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심지어 작가가 돼서 글도 쓰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요즘에 주변에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요즘에 되게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해서 들려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경험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방법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저한테 뭐 강연을 온다거나, 다음 주에도 강연이 있긴 한데 강연 안 오셔도 되고요. 맞춤 솔루션?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 방송 그냥 계속 보시면서, 방송은 근데 계속 보시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계속 까먹어요. 안 보면 까먹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또 보면은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한 번만 볼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많아야 두세 번 봅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최소 5번, 많게 보면은 뭐 10번도 본단 말이에요. 진짜 짧은 영상 같은 경우 10번도 넘게 보는데, 긴 영상들, 30분짜리 영상들도 전 5번 이상 봐요. 편집할 때 처음에 한번 쭉 보고, 그리고 편집하면서 한번 또 보고, 그리고 편집 중간에 한번 또 보고, 편집 끝나고 보고, 업로드하고 또 보고, 네, 최소 5번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보니까 자극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사실 항상 비슷해요. 핵심은 비슷하단 말이야.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 못하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요. 진심으로.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잖아요. 레스터 레븐스지 똑같이 말하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건 뭐다? 강렬한 열망이다. 강렬한 열망.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내가 깨달음을 얻겠어라고 선택하는 나의 강인한 의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런 방법들을 정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 특히 생방송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성공하는지. 지금 경험담 성공했다고 들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한 주 전에,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다들 간절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되게 간절했던 분들. 강렬한 열망.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발 집착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제발 간절히 바라세요. 그냥 그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간절히 바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들 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다고 미친듯이 말하면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하루 종일 최대한 많이.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사랑함을 최대한 많이 느껴보세요. 사랑함에 푹 젖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던 말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 춘카님 강연 다녀와서 1000만원 포라클 후기 남긴 것이 4월이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 포라클 우등생 시켜주세요. 아, 그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포라클 강연에 오신 다음에 4월달에 오셨다고 지금 써주셨죠. 4월달에 오셔갖고 그때 저한테 오셔서 본인의 목표가, 소망이 1000만원 끌어당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달 뒤인가 1000만원 입금된 거 사진 딱 찍어갖고 올려주시더라고요. 성공했다고. 네, 아, 그분이랑 사랑 포라클 성공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셨군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이랑 닉네임이랑 얼굴이랑 다 매치를 못 시켜요 그냥. 그래갖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3월에 오셨었어요? 어쨌든 네 그렇군요. 아 후기를 남긴 게 4월이었구나. 3월에 오셨다가 4월에 후기 남기고. 아 그렇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참 좀 기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생방 보시던 분들은 아 그때 그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때 그 고민 상담하시던 분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봐주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뭐 채팅도 쳐주시고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예,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진짜로. 예,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마음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내용에 상관없이 제가 어떤 마음 상태로 방송하는지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마음 상태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그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우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경험담 많이 들려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포! 빠이! 갑니다. 안녕, 갈게요.